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코리아 전선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NC 다이노스 신인 드래프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에디터 장종호입니다. 네, 오늘도 장종호 에디터와 함께 NC 다이노스 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의 1라운드 선수는 누군가요? 네, NC 다이노스 1라운드 선수, 경남고등학교 투수 신영호입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죠. 최고 154km의 공을 던졌고 꾸준히 150 이상의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변화구 완성도도 뛰어난 편입니다. 박용택 해설위원이 이 부분을 칭찬했었죠. 특히 너클 커브는 정말 각이 크고 빠르게 떨어집니다. 워크의식과 마인드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와 한두 마디만 나누어 보아도 이 선수가 정말 어른스럽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생각나는 게 이 선수가 작년 겨울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말랐었어요. 하지만 올해 시즌을 치르면서 정말 몸이 탄탄해졌더라고요. 물론 제구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워낙 가진 장점이 많은 선수고 좋은 태도, 빠른 습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체계적인 육성을 받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NC 마운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라운드 최고의 선수였고요. 성장 가능성에서 대단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해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매체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투수였고요.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성장세가 대단했고요.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하나 이글스가 지명한 문동주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스타일은 구위형 투수예요. 상대를 윽박지를 수 있는 유형이고 향후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대회에서 조금 더 보여줬다면 평가가 더 올라갔겠지만 김사현이나 윤영철만큼 전국대회에서의 임팩트가 그리 좋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NC 순번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맨드와 스태미너는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선수는 특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직 19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생관이라든지 야구,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은 선수고 이런 깊은 고민이 마운드에서도 많이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꿈을 꾸는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관이 아주 확실한 선수입니다. 지금 당장도 좋은 선수지만 저는 이 선수가 꼭 좋은 선수로 기억되지 않더라도 좋은 야구인으로 오래오래 회자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라운드에는 박한길 선수입니다. 네, 청소년 대표팀 최재호 감독님이 가장 먼저 선택하신 외야수였죠. 장타력과 주력을 갖춘 호타 준족형 선수입니다. 파워가 가장 돋보이는 타자고요. 청룡기에선 강릉고전에 연타석 홈런도 때려냈었죠. 파워뿐만 아니라 스윙도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랩소도 기준 시속 171km의 어마어마한 타구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줄 아는 타자라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육상 선수였어서 그런지 달리기도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뽑히고 당연히 단독 도루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수비는 아직 조금 아쉬운 수준이지만 코너 외야수를 소화하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방금 장종호 에디터의 말처럼 이 선수가 힘도 좋지만 발도 정말 빨라요. 그래서 팀 내 배상호 선수라든지 대구 지역 내에서 호타 준족으로 알려진 뭐 김지한 선수라든지 대구고에 그런 선수들보다 발이 더 빨랐다. 이런 부분들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요. 2라운드에서 박한길 선수를 놓고 여러 구단들이 눈치 작전이 심했습니다. 희소한 우타 거포 자원이기 때문에 뒷순번에 SSG가 이 선수를 매의 눈으로 노리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NC가 지명 작전을 조금만 달리해서 한 라운드만 이 선수 지명을 미뤘다면 아마 뽑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NC가 오랜 시간 지켜봐왔던 선수로 올해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시즌 초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파워와 스피드가 모두 뛰어난 선수지만 그걸 증명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이었는데요. 이걸 증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올 시즌 중반이 지나면서 파워와 주력 모든 면에서 확고한 무게감을 선보였습니다. 여기다 우타 거포란 점 KBO 리그에서 우타 거포를 애타게 찾는 시점이라 이 시기에 인기가 급등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롯데 자이언츠가 지명한 조세진 선수도 시즌 중반까지 외면을 받았어요. 후반기에 와서야 제대로 인정받은 케이스였고 박한길 선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준수한 수비력에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경기 꾸준히 나왔는데요. 문제는 송구 능력입니다. 아마 코너 외야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스윙 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히팅 포인트도 앞쪽에 형성이 되고 떨어지는 변화구에도 대응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박한길 선수는 또 신영우랑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야구를 대하는 자세, 훈련에 임하는 태도, 경기장 안에서의 행동들 모든 부분에서 학생 선수들에게 기감이 되는 좋은 워크의식을 가졌어요. NC가 선수 지명에서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1, 2라운드 두 선수 모두 이 워크의식이 좋은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마산고 포수 신용석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상당한 강견의 소유자입니다. 엄영찬, 김건희 선수에 비견되는 어깨라는 평이 다수고요. 블로킹과 리드 등 포수의 기본적인 능력치도 준수합니다. 타격에서는 뛰어난 타격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좋은 컨택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포수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포수가 많이 나온 올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영광을 알았습니다. 포수로서 이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밸런스도 좋고 이 선수의 강점은 타격 시에 손목임이 굉장히 좋고 중심 이동도 잘 이루어져요. 특히 현재는 엄청나게 특출난 타격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명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구는 팝타임이 2초 정도에 형성돼요. 뭐 탑 클래스들의 어떤 팝타임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2초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고교 레벨에서 상위권에 이름 올릴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공격력, 변화구도 잘 치고 뭐 결국에는 NC는 메이드 인 창원이기 때문에 신용석 선수에게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줬고 SSG도 지금 NC가 신용석 선수를 지명하면서 타임을 했어요. 박한길 선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NC가 지명한 선수들을 SSG가 많이 좀 노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볼 수 있고요. 포수 중에서는 김범석 다음으로 타격이 가장 좋은 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움이 지명한 김동원 선수랑 신용석 선수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김동원 선수도 힘도 좋고 타격적인 센스가 있는 선수지만 변화구 대처 능력은 신용석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C는 SSG의 과거 정상호 포수와 비슷한 유형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에는 신일고 투수 목지훈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청룡기 성남고전에서 6.2이닝 1실점 무자책 6탈삼진을 기록하는 주목을 받은 선수죠. 원래도 다크호스로 꼽히던 선수였어요. 최고 구속 147, 그 이후에도 꾸준히 140 중반을 던질 정도로 좋은 패스트볼을 보유하고 있고 커브의 완성도도 높고 슬라이더, 스플리터도 곧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신일고의 전국대회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에이스로서 꾸준히 호투를 이어나갔고 많은 투수들의 페이스가 꺾이는 여름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스태미너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NC가 올해 지명한 투수 중에는 가장 계산이 서는 투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장 에디터 말대로 완성형에 가까운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구속, 제구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이에요. 이 선수가 실력 이전에 김성근 감독과 과거에 찍었던 광고 CF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보다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권에선 이 선수를 1라운드 후보로 보는 구단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선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고 인성도 정말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했지만 시즌 중반 지나면서 뭐 145 이상을 계속 찍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NC에서는 이 선수를 선발도 가능하고 불펜도 가능하다. 뭐 이게 전천후 투수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에는 어떤 선수를 지명했나요? 네, 배명고등학교 투수 강건준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187cm에 88kg이라는 좋은 신체 조건에 높은 타점에서의 패스트볼이 위력적인 투수죠. 최고 구속 147까지 찍었었고 투구 메커니즘도 상당히 부드러운 선수입니다.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1차 지명 다크호스였던 선수였죠. 그런데 봄에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많이 쉬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던지지는 않았고요. 이미 강건준이라는 선수가 충분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공 던지는 걸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과 긴 재활이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이미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고 긴 재활 기간 동안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강건준 선수는 지난해에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뛰어난 신체 조건, 또 구속도 140 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결국 좀 부상이 겹치면서 지명이 애매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분명히. 상위권에 분명히 지명될 수 있는 후보라고 많은 스카우트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올해 좀 많은 공을 던지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경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평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권 구단들은 이 선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명 직전까지도 강건준 선수들을 서울권 구단 세 구단 모두 끝까지 체크를 했을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 선수예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시즌 초반부터 급하게 몸을 끌어올리면서 꼬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ITP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충분히 텀을 두고 이 선수에게 육성을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구단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을 던지는데 불편함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증상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림을 가지고 이 선수에게 접근을 한다면 1차 지명감 투수를 NC가 5라운드에서 지명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라운드에는 대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승균관대 투수 이준호 선수를 지명했죠. 고려대 김유성 다음에 넘버 2 자리를 두고 고려대 석상우 선수와 경쟁했던 선수였습니다. 작년 키움 1차 지명 주승우와 함께 팀의 원투펀치로 활약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당연히 U23 대표팀에 선발됐었고 최고 구속 148, 평균적으로 140 초중반에서 형성이 되고 회전수가 좋은 패스트볼을 던져서 더 묵직한 공으로 느껴지는 투수입니다. 커브를 주무기로 사용하고요. 선발이든 불펜이든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NC가 작년부터 지난해 U23 야구 월드컵이었죠. 이준호 선수에게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몇 번 봤지만 NC 다이노스가 이준호 선수 등판에 대한 부분 체크를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완성형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선수 역시 제구도 괜찮고요. 변화구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대학 투수 가운데 김유성 다음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고 시절부터 제구가 좋았어요. 그거 하나가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성균관대 입학 이후에 구속도 빨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당장도 이준호 선수는 캠프나 1군 스케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도 대체 선발이 가능한 그런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라운드에는 신성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넓은 수비 범위와 타고난 수비 센스를 자랑하는 유격수입니다. 타격에서는 내야수 중엔 탑10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좋은 컨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받쳐주는 타격 기술도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교 선수 중 밀어치는 타격을 하는 선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선수는 당겨서든 밀어서든 자유자재로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 깊었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단점은 송구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움인데 반면 포구는 또 좋습니다. 수비의 센스가 얼마만큼 좋다라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NC 구단 내부에서도 2루수 정도로 성장을 시켜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 쪽에서는 인기가 많았던 선수입니다. 그만큼 타격 능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타고난 감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타격 쪽에서는 충분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선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라운드에는 경북고 투수 정주영 선수를 지명했어요. 높은 타점에서 내려다 꽂는 패스트볼이 위력적인 원석형 좌완 투수입니다. 최고 구속은 143, 평속은 130 중후반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이 선수를 보면서 놀랐던 게 공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구위가 정말 좋았던 부분입니다. 140 중후반의 공을 던지는 선수들만큼이나 구위가 뛰어나서 공략하기 쉽지 않고요. 제구는 기복이 심합니다만 프로에서 체계적인 육성을 받는다면 불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투수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정주영 선수는 NC 다이노스의 히든픽입니다. 많은 구단들이 사실 정주영 선수의 가치를 많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NC가 이 선수를 좀 지속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를 잘 한 것 같아요. 정주영 선수의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지만 공을 던질 때 보면 정말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정말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공도 뭐 정말 시원시원하게 가볍게 잘 던지는 투수예요. 특히 자완에 서클 체인지업을 던진다는 것이 스카우트들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운동 능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그리고 단거리 주력도 꽤 빠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선수는 전반적으로 구속만 빨라질 수 있다면 NC가 정말 대박 지명을 한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라운드에는 신일고 투수 서동욱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올해 좋은 사이드암이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인 투수입니다. 최고 구속은 147까지 찍혔고 각이 크고 빠르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높은 순번의 지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소 낮은 순번의 지명이 되어 아쉽다고 생각하고 서동욱 선수는 분명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이드암으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투수임은 확실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인기가 많았고요. 좋은 구위와 구속을 보여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구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전반적인 밸런스가 흔들린 케이스인데 사실 9라운드에 140 중반이 던지는 사이드암을 얻었다.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NC가 충분히 대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운드에는 경북고 외야수를 뽑았습니다. 누구죠? 배상호 선수입니다. 살림꾼 같은 선수죠. 좋은 컨택과 홈에서 1루까지 3초 초반이 나오는 빠른 발, 주루 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북고 친구 박한결 선수와 누가 낫다고 하기 어려운 달리기를 가지고 있고요. 어깨도 강하고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파워가 부족해서 강한 타구를 중요시하는 요즘 야구 추세엔 조금 맞지 않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프로에서 파워를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선수도 뛰어난 수비력과 준수한 컨택 능력을 가진 외야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외야 수비는 뭐 거의 제일 좋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초중고를 거치면서 모두 중견수를 맡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팀 내 같은 동료인 박한결 선수에게 센터 자리를 내줬지만 꾸준히 중견수로 나설 만큼 수비력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은 올해 고교야구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 탑5 안에 드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도 아직은 작은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10라운드에 오히려 지명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충분히 타격 쪽에서는 장타도 기대할 수 있는 이 선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똑딱이형 타자는 아닙니다. 충분히 중장거리형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이 선수가 보여준 게 약합니다. 하지만 연습 때 이 배상우 선수의 타격을 보면 박한길 선수 못지않게 좋은 타구들을 많이 날리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외모도 굉장히 얼굴이 미남이에요. 팬들한테 많은 또 인기를 끌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11라운드에는 어떤 선수를 지명했나요? 네, 효천고 투수 김주환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188에 95의 큰 신장을 갖추고 있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최고 145km를 던졌고요. 평속은 141?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을 던지다가 근육을 다쳐서 시즌 중반에 공을 많이 못 던졌어요. 5월부터 7월까지 쉬어서 성장세가 가파르진 못했습니다. 다만 슬라이더, 커브 변화구가 제구가 좋고 좋은 신장과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고요. 김주환 선수는 커브 마스터입니다. 드롭 커브를 던지는 투수고요. 전반기에는 평균 자책이 0점이었어요. 그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볼도 묵직하고요. 피지컬도 좋은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평가가 좀 떨어진 게 시즌 중반부터 이제 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팔을 터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팔이 안 좋은 부분들이 경기에서 많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평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NC가 한번 좀 로또를 사는 기분으로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본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도
몸 상태만 좀 더 확신이 선다면 좋은 커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예상도 해보고요. 자, NC 다이노스 총평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대단히 고심을 많이 하고 관찰을 많이 한 티가 납니다. 이 11명의 선수 모두 인상적인 것이 밸런스가 모두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특별히 흠잡기가 어려운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이 모두 팀 내에서 1, 2, 3번 옵션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모두 지명이 됐습니다. 특히 투수진에서의 임팩트가 눈길을 끄는데요. 신영우 선수는 뭐 고교야구 탑5 안에 드는 대형 투수였고, 목지훈 선수라든지 강건준, 이준호 이 선수들 모두 당장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호, 뭐 목지훈, 신영우 이런 선수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1군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강건준, 정주영, 서동욱 이런 선수들은 조율이 좀 필요하겠지만 최근 있었던 NC 다이노스 1군과 신인들의 연습 경기만 봐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서동욱 선수도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실링을 가진 투수들도 지명이 됐고 당장도 활용할 수 있는 기량의 투수들도 대거 보강이 됐습니다. 여기다 외야수 최대어인 박한길 선수도 지명이 됐고요. 포수 탑3로 평가받는 마상고 신용석 선수까지 보강이 됐습니다. 포지션, 선수의 기량, 그리고 당장의 어떤 활용도, 또 미래까지 모두 챙긴 드래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뭐 목지훈, 강건준, 이준호 이런 선수들은 1차 지명이 있었다면 지명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량의 선수들이거든요. 여기다 신성호, 정주영, 서동욱, 배상호, 김주환 이 선수들 모두 누군가 이 선수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콕 집어서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선수들의 완성도라든지 기량, 또 어떻게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디테일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지명을 잘한 팀을 뽑으라고 한다면 NC 다이노스가 가장 상위에 링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최고의 스카우트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스카우트 팀을 꼽으라면 저는 NC 다이노스를 단연코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NC 다이노스 민동근 스카우트 팀장은 아마야구에서도 오랜 시간 지도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제야의 고수로 평가받고 있고, 또 목동 야구장에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늦게 가는 스카우트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야구를 보는 눈뿐만 아니라 성실함,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실제로 이 선수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또 NC 다이노스 스카우트들 구성원이 각자의 어떤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스카우트들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많이 선수들을 보고 관찰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NC는 사실 아픔이 많았죠. 김유성을 1차 지명에서 포기하면서 대형 선수를 한 명 놓쳤고요. 또 과거에 뭐 1차 지명이 있던 시기에는 지역 뎁스 때문에라든지 뭐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1차 지명을 뭐 서울 것만큼 좋은 선수를 뽑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모두가 공평해진 현 시점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스카우트 팀이 박수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뭐 신영우, 박한결 이런 선수들이 당장 내년에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돼 있지, 또 1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지 기대가 크고요. 뭐 최근 몇 년간 NC 다이노스의 신인들이 1군에 데뷔를 하고 또 거기서 레귤러로서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해 김주원 선수만 봐도 이제는 뭐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를 향해서 가고 있고,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성장을 하게 해야 되겠지만 수비에서는 흠잡을 데가 이미 없는 뭐 최고의 유격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내년에 NC 다이노스가 또 어떤 제2의 김주원을 아웃풋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